이 강의의 학습 내용은 반미주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한국의 반미주의 발생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며 그 원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반미주의 유형과 원인을 알 수 있고요. 반미주의 개념을 알 수 있으며 한국에서 반미주의 정서가 변모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반미주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주의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현상이지만 이런 반미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된 계기는 9.11 테러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반감이 하나의 감정적인 정서적 차원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반미주의가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된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과연 전 세계적으로 반미주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반미주의가 강한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동맹국가인 한국에서도 과연 반미주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미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게 되면요. 반미주의는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나 행위라고 개념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때 미국에 대해서 아주 비호감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반미주의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반미주의의 대상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좀 논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정부가 반미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라고 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반미주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반미주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반면에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그리고 호감도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미국 정부를 바라보는 인식이 반미주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미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외교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많은 나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방식의 외교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의 이익과 가치가 중요하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외교 정책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면 일방주의와 다자주의가 있는데 미국이 취하는 일방주의라고 하는 것은 동맹국이나 혹은 파트너 국가와 같은 국제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미국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혹은 미국의 가치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그리고 관철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일방주의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반면에 미국이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력하고 논의한 다음에 혹시 만일 동맹국가나 파트너국가가 반대를 하게 되면 외교정책적인 포기도 감수하는 이러한 방식의 외교정책을 우리가 다자주의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어떤 때는 일방주의적인 외교정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자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취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일방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취할 때는 반미주의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다자주의적인, 즉 다시 말해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외교 정책을 취할 때 외국들의 미국에 대한 반미주의는 상당히 낮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반미주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 가치로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정책의 목표도 이러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특히 권위주의적인 국가 혹은 국가 주도의 경제 계획을 하는 나라들은 이러한 미국의 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마련이죠. 이러한 나라에서는 반미주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 반미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가치와 문화, 그리고 미국인들, 미국 시민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이 반미주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아마 자유주의가 되겠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이념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나라들은 개인을 강조하기보다는 집단을 강조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아무래도 반미주의 수준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미주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 미국에 대한 대응을 합리적으로 하는 그러한 반미주의도 있는 반면에 그러한 반미주의가 상당히 좀 비합리적인 대응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반미주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미국의 가치에 대한 거부. 이거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면 미국의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반미주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원인이고요. 또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대. 이것도 합리적인 반미주의죠. 왜냐하면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국가들은 그런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반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일 초강대국에 대한 우려.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초강대국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그런 균형이 깨지게 마련이죠. 냉전 시대에는 초강대국이 두 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적인 구조적 균형이 이루어졌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비록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대립적인, 대결적인 그런 구도를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결 구도가 균형을 가져왔기 때문에 국제적인 평화가 가능했다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구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면서 좀 적지 않은 그런 국제전쟁이 발생한 점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안보적인 우려 혹은 국제 평화에 대한 그런 위협 이런 것들을 우려할 만한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반미주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반미주의가 아주 비합리적인 경우는 미국을 아주 희생양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화를
미국화로 인식하는 이런 시각은 상당히 비합리적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세계화라고 할 때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조그만 지구촌, 공동체로 변화되는 이 모습, 이러한 조류를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사람들의 방문 교류도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세계화라고 보는데, 이러한 세계화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파급 효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가들도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한 국가들은 이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계화를 특히 음모론적 관점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의 세계 지배적 그런 계획으로 인식하면서 반미주의를 내세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다소 비합리적인 반미주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동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미주의는 이슬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간의 경쟁에서 서로가 이슬람주의와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반미주의를 내세움으로 해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 경쟁 속에서 미국은 하나의 희생양처럼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미주의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대중의 반미주의와 혹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반미주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중이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반미주의가 있는데, 하나는 혁명적인 반미주의, 또 하나는 이념적 반미주의가 있습니다. 혁명적 반미주의는 자국의 정권이 친미적일 때 바로 대중이 이러한 자국의 정권을 붕괴할 목적으로 이 정권이 친미적이니까 반미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최종적으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반미주의를 내세울 때 이것을 우리가 혁명적 반미주의라고 부르고 있고요. 민주화 이전에 권위주의 체제, 그런 독재 정부에서의 어떤 한국 대중의 혹은 민중의 저항은 다소 이런 혁명적인 반미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념적 반미주의는 민주화된 이후 혹은 민주화 시기에 어떤 한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 대중이 자국 정부를 붕괴시킬 목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국 정부에 대한 큰 반감은 없지만 그거와 별개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의 문화 혹은 뭐 그런 미국의 제도와 가치에 대한 그런 이념적인 저항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념적 반미주의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반미주의 중에서 대중이 아닌 정부가 반미주의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책적 반미주의와 도구적 반미주의가 있습니다. 정책적 반미주의는 미국 정부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분야에서 그런 갈등을 일으킬 때 다양한 정책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반미주의는 정책적 반미주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민주화가 이제 이룩된 이후 민주적인 한국 정부와 민주적인 미국 정부 간에 다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이슈 갈등이 일어날 때에 정책적인 반미주의가 생겨날 수 있고요. 도구적 반미주의는
자국의 정치적인 자국 정보가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할 때 대중들로부터 반미 선동을 통해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강화할 때 미국을 희생양으로 사용해서 반미주의를 활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미주의가 수단화된다는 측면에서 도구적 반미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